Genetics. What can it mean? The ability to perfect the physical and mental characteristics of every unborn child. Of genetic engineering to choose the genes. 안녕하세요. 네타라님입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가타카라는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유전자를 통해 인생이 결정되는 영화예요. 이제 가볍게 내용을 얘기해보면, 첫째는 자연수정, 둘째는 유전자 인공수정을 했는데, 이제 첫째 같은 경우는 이제 원하는 직장을 갈 수 없는 유전자의 한계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극복해 나가는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화가 1997년도 작품인데, 이제 이런 유전자를 과연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분석하고 조사하고 또 인공 수정을 할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져서 이제 회사를 좀 찾아봤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전자를 검사하는 회사 중에 인비테라는 회사가 있어서 이제 그 회사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가 끝나고 이제 무작정 인비테 회사의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이 인비테라는 회사가 유전학을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개선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더 찾아보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헬스케어 분야에서 변화를 만들 건데, 이제 약학이라든지 이제 현재의 의학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바꿔 나가는 걸 목표로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방법으로 비즈니스 목표 3가지를 제시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진단 및 개인 맞춤 의학, 두 번째는 예방, 세 번째 연구.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DNA 검사 및 분석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트를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이 진행 방법이 고객이 의사와 상담하고 나면 의료진은 인비테에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해요. 그 다음에 고객이 인비테로 샘플을 제출하면 인비테가 분석 후에 결과를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계속 모으다 보면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축적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것을 궁극적으로 인비테만의 유전자 정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3단계로 단계별 변화를 이제 제시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유전학 검사, 두 번째가 유전학 네트워크, 세 번째가 이제 유전 관리 순이에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 테스팅은 DNA 검사, 네트워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유전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자 데이터 축적 및 공유로 더 정확한 진단을 가능케 하는 것. 이제 세 번째 이제 매니지먼트가 개인 맞춤 유전 정보 서비스로 이제 정기 검진을 연계해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러한 데이터 분석에 강점을 두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ArcherDX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암 관련 유전자 분석 및 치료제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이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더 내려보면 이러한 미래가 우리의 생각보다 되게 빨리 가속화되고 있다고, 이러한 미래가 되게 빨리 올 거라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바른 진행 방향이다,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게 이제 미래의 더 올바른 진행 방향이다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니까 뭐 나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나이가 많아질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삶의 답을 도출해냈는가,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유전 검사인데,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유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내용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향상시킬 그런 방법을 우리는 도출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밑에 보면 이렇게 테스팅해주고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이제 이 생태계가 되게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접근이 경험을 이뤄내고 데이터가 정보가 되면 결과값이 도출된다고. 밑에 보면 이제 이 시장 규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0세부터 17세까지 26빌리언, 18에서 40세까지 5빌리언, 41세에서 65세까지 60빌리언, 그리고 65세 이상에서 63빌리언. 이게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분야도 되게 다양한 거고, 이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넓고 많다. 근데 이게 나중에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가총액이 9빌리언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이 시장 마켓이 이 정도라는 건 이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 한계가
무궁무진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우리는 더 나은 건강을 제공해 줄 거다. 내려보다 보면 이제 성장 동력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아주 간단해요. 더 낮은 가격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그게 이제 낮은 가격이 있으면 이제 고객들이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것을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고, 그러면 더 많은 파트너십을 끌어들일 수 있고, 그러면은 내용을 향상시키고, 그럼 이게 다시 고객의 경험으로 일어나서 성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낮은 비용으로 사람들에게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성장 동력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내려다보면 현재 이 매출이 2015년에 이 상장된 회사인데 20년까지 진짜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보면 수익도 2015년부터 20년까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PPT 내용이 끝이 나는데, 이 회사를 좀 더 알아보면, 제가 자료는 여기서 더 없는데 잠시만요. 재무제표를 가볍게 볼 건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비테는 시가총액이 9.63빌리언인 회사로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에요. 이제 보면 레비뉴가 매출인데, 이제 프레젠테이션에서 봤듯이 이제 2015년부터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긴 해요. 2015년에 8.4에서 지금 245.5니까 거의 50배 가까이 성장했죠. 이 매출 YOY가 한 25%쯤 될 것 같은데, 네, 25%로 굉장히 좋게 잡히고 있어요. 또 보면 중요한 게 밑에 보면 그로스 프로핏이라는 건데, 이게 매출 총이익으로 매출에서 원가 비용을 뺀 거거든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마진이에요, 마진. 그러니까 이거만큼 매출 내서 요거만큼 원가 뺐더니 요만큼 남았다. 근데 이게 숫자로 봐서 잘 모르시는데 이게 늘어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말이 뭐냐면 매출이 는다고 해서 이제 마진율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로스 프로핏이 계속 커져 나가야 되는 건데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마진율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한번 보게 되면 이제 그로스 프로핏 마진, 이 마진율이 32%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원가에서 32% 정도 남는다는 거니까. 또 밑에 내려다 보면 또 중요한 게 이게 넷 인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편하냐면 순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제 이 가로 표시가 음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마디로 적자거든요. 이게 보시면 이게 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444.7, 이거 엄청 큰 숫자잖아요.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매출이 늘어났는데 어떻게 순이익이 적자냐, 그럴 수 있냐 싶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게냐면 이 회사가 지금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은 검사 비용이 한 번에 250불 정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5년 전만 해도 거의 1000불 가까이였거든요. 이게 기술이 발전이 있었다고 해도 되게 공격적으로 시장 유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아까 제가 안 좋아졌다고 한 게 이해가 되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계속 공격적으로 아까 인수합병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 다 부채로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이제 순이익이 남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밑에 내려다보면 이제 EV 에비타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어렵게 이야기하면 정말 끝도 없는데, 이게 기업 가치를 영업이익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예측하면,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게 미래 예측이에요. 그냥 미래 예측. 이게 이 숫자가 멀티플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게 예상되는 회사 가치에 비해 지금 주가가 얼마나 고평가되어 있는지를 배수로 나타내서 멀티플이라는 이름을 그냥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이게 지금 수치가 사실 엄청 높은 수치거든요. 322라는 수치가 엄청 높은 거예요. 이 멀티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쉽게 설명하면 지금 기준으로 원금 회수까지 332년 걸린다는 거예요. 이 회사를 지금 인수한다면 내가 원금 회수까지 322년 걸린다는 거. 이게 성장 회사를 감안하더라도 제법 많이 높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이게 5일 차트인데 5일 차트 말고 이제 1년 차트를 보게 되면 50불 근처면 저는 살만한 것 같아요. 이게 50불 근처에서 예전부터 횡보를 좀 오래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정도 지지선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몇 개월 동안 횡보했는데 어떻게 앞으로도 횡보할지 안 할지 모르지 않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모르죠. 근데 이 횡보를 한 큰 이유가 사실 최근에 이미 자산 마련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유상증자라는 사실 악재가 나올 게 없고, 또 이제 인비테에 유전자 검사를 위해 장비를 납품해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도 유명한데 이제 일루미나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일루미나 회사가 이 5일 그래프를 보게 되면, 1일 그래프도 그렇지만 이 5일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회사가 급등을 한번 했어요. 이게 5일 전에 뭔 일이 있었냐면 이때가 실적 발표 날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인비테에 유전자 검사를 위해 장비를 납품해주는 회사였잖아요. 그리고 또 한 달 그래프를 보면 이 회사가 한 달 동안 또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냐면, 이 회사도 사실 350불 근처에서 횡보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일루미나가 최근 실적 발표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한번 급등을 했잖아. 근데 이게 다음 타자가 인비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일이거든요. 아마 2월 17일 내일 인비테가 아마 실적 발표를 할 텐데, 50불 근처에서 인비테를 오늘 잘 담아두면 내일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인비테는 일루미나처럼 갭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실적이 잘 나올 확률이 비교적 높겠죠. 일루미나가 잘 나왔으니까. 물론 둘은 다른 회사지만 연관된 회사라는 점에서 충분히 구매할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마지막으로 제 소견은 이제 분명히 비전은 있어 보이는 회사예요. 다만 이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고양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과연 앞으로 우리가 검사 항목에서 유전자 검사를 직접 할 수 있을까? 아직 우리에게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느낌이 체감이 올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생각했을 때 분명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 흑자 전환이 안 된 기업을 담는다는 것 자체가 분명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섹터로 보았을 때는 분명 매력적인 분야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이미 가지고 있다면 분산 투자의 하나의 종목으로는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는 거. 그리고 또 말씀 안 드린 것 중 하나가, 요즘 핫한 캐시우드가 운영하는 ARKK에서 4%가량 담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혁신성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50불 근처라면 매수 의견 드릴 것 같습니다. 물론 틀려도 내 탓 아님.